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의 마켓캡 약간 하락하고 비트코인 다시 로컬 탑 44,000불 찍고 하락을 해서 42,635불이 되었습니다. 코인 투자는 예측이 아닙니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기에 여러 가지 온체인 분석, 피보나치, 엘리어트 파동 등 데이터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전문가로 불리는 구루들도 예측하기 힘든 시기가 있는데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상황에 맞는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42,000불 현재 52,000불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인으로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장기 보유하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 2, 3년 있은 후 체크해 보면은 상승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해서 큰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시드가 적거나 차트 분석이 가능하신 분, 향후 공부를 해서 분석이 가능하신 분은 비트코인 단기 차트를 가지고 상승과 하락 모두 동시에 베팅하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4,000불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락 후 상승할지 하락을 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하락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차트가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인 거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3, 3, 5로 이렇게 하락 후 상승 파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상승과 하락을 모두 동시에 베팅을 겁니다. 하지만 하락에 베팅하는 시점은 이틀 뒤, 상승에 베팅하는 것은 3일 뒤로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지금부터 이틀 동안은 비트코인 확인을 하지 않으시고 편안히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집안일을 하시거나 학생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틀 뒤 밤에 이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을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두 개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다. 만약에 한쪽으로 올라가 있거나 한쪽으로 내려가 있으면 두 개를 정리하신다면 거의 손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1, 2년 정도는 공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크립토 커런시,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있다. 하락장에서는 이 방법이 대개 사용되기도 합니다. 상원 의원 청문회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전체 보고서가 몇 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파월은 연준 관계자들이 결제 시스템에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CBDC 발행의 타당성을 살펴보는 토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9월 초에 나오지는 않고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상원 의원에 대한 응답으로서 파월 의장은 보고서는 준비가 다 된 상태이고 그 보고서는 통화 정책과 진행 중인 다른 것들에게 변화를 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많은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대중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구하는 연습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3주 후 발표가 돼야지 정확히 CBDC와의 관계된 일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호화폐 대출업체 넥소의 공동 창업자 안토니 트렌체프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강세이고 몇 달 안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6월 말 정도 보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될지 아니면 이것이 연말에 일어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비트코인에 좋지 않다는 질문에 금리를 광범위하게 인상할 정치적인 의지는 없을 거라고 말하면서 연준이 S&P 500 미국 지수가 폭락할 경우 다시 통화를 느슨하게 할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S&P 신용시장이 20% 또는 30% 수준으로 조정되는 즉시 연준은 완화 국면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려는 정치적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모두가 세상의 종말을 부르고 있지만 그럴듯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투자할 돈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프렌치 F는 암호화폐 산업이 깊고 광범위하게 성장함에 따라 미국 내에 비즈니스 친화적인 규제에 희망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규제 당국이 크립토 시장을 주목하게 되고 생산적이고 기업하기 좋게 바뀌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을 포함해서 어떤 나라도 암호화폐를 벗어날 수 있을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 메타버스 같이 천천히 확실하게 생겨나는 분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규제와 관련해서 낙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규제 기관 중 일부와 협력하고 있는 중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칼다노의 찰스 호스킨스는 크립토 캐피탈 벤처 인터뷰에서 2022년까지 칼다노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는 질문에 많은 부분을 완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솔라나 및 다른 플랫폼과 비교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드 체인, 파이프라인, 하이드라, 미스릴 등 간략히 설명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소액 거래에 하이드라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이드라는 오프 체인에서 트랜잭션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로 하는 레이어 2의 확장성 솔루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스릴에 대해서 한정된 작업 범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완전히 완성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몇몇 컨트랙트를 첨부시켜야만 했다. 이용자들이 기술적인 부담을 덜고 칼다노 네트워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프로토콜인데 이 하이드라와 미스릴이 이번에 완성될 거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스킨스는 새로운 인터뷰에서 칼다노를 개선하는 방법은 항상 여러 가지가 있다. 2022년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다른 경쟁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들과 기술적인 요소가 일치할 것이고 파이프라인은 최적화될 것이고 하트비트에서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하고 입력 승인자에 대해서도 최적화되는 방법으로 나갈 것이다. 일부 버전이 출시할 것이고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해서 강력한 기반에 여러 가지 추가적 이점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CNBC ETF 엣지 인터뷰에서 비트와이즈의 맷 호건이 연방 감독 당국 SEC가 마침내 올해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지수 펀드를 승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사기 위험 측면에서 비트코인 ETF를 불허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고 모든 종류의 상품 시장에서 사기 및 조작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금, 은 등에 비해서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ETF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자산에 적용될 수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비트와이즈를 포함해서 결국 규제 당국의 비트코인 ETF 어플리케이션은 승인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SEC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돕고 있으며 결국 승인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TF 승인이 투자자들에게는 앞으로 큰 혜택을 줄 것이며 더 많은 투자자들 보호와 더 나은 상품이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낮아진 가격이 상당히 희망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